선생님, 요즘 들어서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할머니, 하루에 생강 한 조각만 꼭 드셔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게 짓눌린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혹은 평범하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살짝 어지럽고 눈앞이 잠깐 깜깜해졌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어떤 때는 목 한쪽이 뻣뻣하게 당기면서 마치 혈관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손발이 몇 초 동안 저렸다 금방 괜찮아져서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넘긴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스쳐 지나가는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는데 정말 별일 아닐까요? 매일 물도 잘 마시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비교적 건강하게 먹고 사는데도 몸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올 때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이게 혹시 더 위험한 무언가의 초기 경고는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어지럼증, 순간적인 두통, 짧은 손저림, 갑자기 빨라지는 심장 박동 같은 증상을 단순히 피곤함이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들은 많은 환자들이 진짜 뇌졸중이 오기 전에 겪었던 전조 신호들이기 때문입니다. 뇌혈관에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하거나 피가 걸쭉해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은 결코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은근하지만 정확한 신호들을 계속 보내죠. 마치 큰 위험이 닥치기 전에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돌아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뇌는 마치 고층 건물의 중앙전기 시스템과 같습니다. 전선 하나만 막히거나 끊겨도 전체 시스템이 멈춰버립니다. 뇌세포는 간이나 피부처럼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에서는 1분 1초가 금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너무 늦은 순간에서야 알아차리죠. 몸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거나 말이 흐려지고 혹은 병상에 누워 주변을 바라보지만 자기 몸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누구도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을 겁니다. 좋은 소식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는 연구에서도 많이 확인되었고 한국의 거의 모든 부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 바로 생강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작은 생강 한 조각이 어떻게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염증을 줄여 뇌졸중 예방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누구나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식사 전에 아주 조금 혹은 저녁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자세히 물어보니 몇 달 전부터 오른손이 가끔 10초 정도 저렸다, 금방 괜찮아졌지만 별일 아니라며 넘겼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튀어나올 듯이 크게 뛰었지만 잠깐 쉬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압은 크게 높지 않았고 혈당도 안정적이었지만 경동맥에서 약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이는 혈관이 좁아졌거나 혈류가 고르게 흐르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CRP가 약간 높게 나왔는데 이는 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종합하니 그의 뇌는 특정 순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TIA 일과성 허혈 발작이나 실제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하자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지만 저는 겁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건 그의 식습관이었습니다. 저녁에 붉은 고기를 자주 먹고 짜게 먹으며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하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낮춰주는 자연적인 도움이요. 그래서 저는 식단을 조절하되 매일 생강을 조금씩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생강 한 조각 아니면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소판이 과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 피가 지나치게 끈적해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혈관 염증을 완화하여 피가 막힘없이 부드럽게 흐르게 도와줍니다. 강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매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건강을 되찾을 새로운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뇌졸중의 위험 앞에서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 방법을 이해한 것이죠. 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 생강 한 조각, 따뜻한 차 한 잔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삶의 경계는 의외로 아주 얇습니다. 다음으로 강 씨가 이 습관을 6주 동안 실천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몸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진료를 받은 지 6주가 지나고 강민석 씨는 다시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의 걸음걸이는 더욱 안정되어 있었고 예전처럼 발끝을 끌 듯한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그의 눈빛이 훨씬 맑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그는 곧바로 말했죠. 선생님,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제가 묻기도 전에 그는 마치 오래 참아온 무언가를 터놓듯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던 증상은 거의 사라지고 가끔 몇 초 정도 아주 미세하게 느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균형을 잃는 느낌이 없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예전의 경동맥을 따라 뻣뻣하고 아프던 곳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여기가 거의 안 당겨요. 이는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많은 경우 목 한쪽이 뻣뻣하고 당기는 느낌은 혈액순환 저하나 경동맥 주변의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이런 감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저는 지난 6주 동안 그가 정확히 무엇을 바꾸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대로 했어요. 매일 아침 생강 한 조각. 처음에는 생강이 너무 매워서 코가 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 정도 지나자 배에서부터 가슴 그리고 목까지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숨쉬기까지 한결 편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끼던 심장 두근거림도 거의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강 씨가 처음은 아닙니다. 생강은 말초 혈관을 살짝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특성이 있어 많은 환자들이 몸이 안쪽에서 따뜻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작은 혈관들이 더 열리면서 피가 부드럽게 흐르고 그만큼 심장과 뇌의 부담이 줄어드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식단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붉은 고기와 소금 섭취를 줄이고 대신 채소와 생선을 더 먹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생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새끼손가락 반마디 정도 되는 얇은 생강 조각을 씹어 먹고 따뜻한 물 한 모금을 함께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대구의 날씨가 추워지면 생강차에 꿀을 조금 넣어 마셨는데 마시고 나면 손과 발, 가슴까지 따뜻해져 잠도 잘 온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니 이전에 약간 높았던 CRP 수치가 거의 30%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CRP가 내려갔다는 것은 체내 염증이 줄고 특히 혈관 속의 만성 염증이 완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개선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비현실적인 기적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경동맥을 지나는 혈류 속도가 더 부드러워졌고 특히 작은 플라크 때문에 생기던 난류가 약간 줄어 있었습니다. 이는 진저롤이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탄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와도 일치합니다. 결과를 본 뒤 저는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위험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이야기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손이 바늘처럼 찌르듯 저리고 발이 차가워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손저림도 거의 없고 발도 따뜻해졌으며 심지어 아내가 그의 얼굴색이 더 좋아졌다고 말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입니다. 생강은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 추울 때 쉽게 수축되는 작은 혈관들을 완화시키고 신체 말단까지 따뜻한 혈류가 잘 도달하도록 합니다. 6주 동안 아침을 어떠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했어요. 지금은 깨어나면 몸이 바로 움직여요. 거의 70세인 분에게 이는 큰 변화입니다. 뇌가 더 잘 영양을 공급받으면 잠도 깊어지고 아침의 상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뻤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에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고 합니다. 친구 한 명이 밤중에 뇌졸중을 겪은 뒤부터 자신도 혹시 그럴까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몸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검사 결과도 좋아지니 그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을 나가기 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생강 한 조각이 제 인생을 바꿨네요.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의 감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뇌졸중에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작은 개선도 생명을 건진 듯한 소중한 변화이니까요. 그가 진료실을 나간 뒤 저는 몇 분 동안 혼자 남아 지금까지 만난 많은 환자들을 떠올렸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한 탓에 한 발 늦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강 씨의 이야기는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생강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더해도 많은 사람들이 큰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한 명의 환자.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었고 생강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도와준 한지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작은 뿌리가 왜 혈관계에 그렇게 강한 영향을 주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강민석 씨의 이야기가 아직 제 머릿속에서 가시지도 전에 바로 일주일 뒤 또 한 명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72세의 한지현 씨로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수원에 사는 그녀는 원래 매우 건강한 편이었고 집 근처 공원을 자주 산책하며 심지어 노인 대상 기체조 수업에도 꾸준히 참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운이 빠져 보이는 자세와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을 보자 저는 바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2주 전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빨래를 개고 있던 중 갑자기 왼팔 한쪽에 힘이 빠지면서 너무 힘이 없어 아무것도 제대로 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입꼬리는 오른쪽으로 약간 비뚤어졌고 목소리는 막힌 것처럼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약 5분쯤 지나자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평소처럼 돌아왔고 딸이 곧바로 응급실로 데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들은 이것이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라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뇌졸중 경고 발작이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TIA를 겪은 뒤 자신이 낭떠러지 끝에 한 번 서 있었다고 느낍니다. 언제든지 진짜 뇌졸중이 찾아올 수 있고 TIA는 그 위험을 알리는 가장 강한 경고음입니다. 그녀는 그 후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친구의 모습이 떠올라 뒤척이기 일쑤라고 했습니다. 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전 병원에서 찍은 MRI와 경동맥 초음파 결과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녀의 혈관벽에는 작은 죽상경화 플라크가 몇 개 보였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면 일시적인 막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피는 더 끈적해지며 체내 염증 반응이 해마다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저는 그녀의 식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맵고 짠 걸 좋아해요. 특히 아침마다 김치찌개를 꼭 먹어요. 이 말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설명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김치찌개처럼 자극적이고 짠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치솟을 수 있고 이는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몸 안에 수분이 많이 남아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커집니다. 조금 더 물어보니 그녀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일이 잦았지만 늘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증상이 오래 이어지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입니다. 또한 왼쪽 어깨와 목이 자주 아팠고 가끔 귀에서 웅하는 가벼운 이명이 들리기도 했다는데 이런 것들은 특정 시간대의 뇌로 충분한 혈액이 가지 못할 때 흔히 보이는 신호입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몸 안의 환경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요. 혈관 안에 플라크가 더 커지지 못하게 막고 피가 너무 쉽게 붙지 않게 하며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현 씨, 내일부터 생강을 조금씩 드세요. 아침이면 얇게 썬 생강 한 조각이 좋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이상한 말을 한 것처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생강은 자연적인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가 있어 아주 약한 용량의 일부 약물과 비슷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 가볍게 흐르도록 하고 혈전이 생길 위험을 줄여줍니다. 바로 이 혈전이 TIA와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오후나 저녁에도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더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생강은 순환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어 TIA 이후 불안감이 심해진 분들의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TIA를 겪은 환자들 중 상당수는 밤에 잠이 깨기만 해도 지금 뇌졸중이 오는 건 아닐까라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제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혈관 건강에는 숙면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주 뒤 지현 씨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거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얼굴빛은 훨씬 환해졌고 목소리는 힘이 실려 있었으며 전반적인 몸 상태가 더 가볍고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생강이 너무 매워서 이걸 계속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특히 손과 발이 예전과 다르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양말을 2겹이나 신어도 항상 차갑게 느껴졌던 부위였습니다. 이 따뜻해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말초 혈액순환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생리적 신호입니다. 그녀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때 더 이상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잠깐 앉아서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 일어나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은 어떤지 물었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밤에 덜 무서워요. 잠도 깊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저는 다시 검사를 확인했습니다. LDL 수치는 약간 내려갔고 CRP는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혈액점도, 즉 혈액의 끈적임 정도를 보여주는 아주 민감한 수치가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피가 덜 걸쭉해지면 뇌혈관이 막힐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손저림이나 균형 상실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특히 기뻤던 점은 그녀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TRK 이후 그녀는 심장이 빨리 뛰면 곧바로 뇌졸중이 올까봐 겁이 나서 과도한 움직임을 거의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면서 다시 자신감을 찾았고 이전처럼 걷기 운동을 재개했습니다. 공원에서 바람을 느끼는 게 이렇게 좋았는지 몰랐어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진료가 끝날 무렵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생강은 그냥 요리에 쓰는 줄만 알았는데 제 혈관을 지켜주는 친구였네요. 이 한마디는 아주 소박하지만 몸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단지 신체 변화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강민석 씨와 한지현 씨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그리고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방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생강 한 조각, 따뜻한 차 한 잔, 조금 더 담백한 한 끼 식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하게 사는 인생과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인생을 가르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왜 생강이 혈관계에 그렇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다음에 내리는 선택은 단순한 따라하기가 아니라 주도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뇌와 혈관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강민석 씨와 한지현 씨 두 분을 만난 후 그들 사이의 공통점을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분은 조용한 뇌졸중을 겪을 뻔했고 한 분은 일과성 허혈 발작을 가까스로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단 하나의 단순한 습관 매일 생강을 생활에 더한 것만으로도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생강 한 조각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나요?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인체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정확한 시기와 올바른 기전에 맞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강은 결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오래 사용되어 왔고 현대과학에서도 혈관 건강을 돕는 효과가 여러 번 입증된 식품입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과 진저온은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줄여 즉 혈액이 지나치게 응고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뇌혈관을 막는 혈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죠. 슈가올과 기타 항염 성분들은 혈관 안에 오래 자리 잡은 만성염증을 낮춰 혈관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죽상경화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벽은 더 유연해지고 피는 장애물 없는 강물처럼 쉽게 흐릅니다. 게다가 생강은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해 산소와 영양을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길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손저림, 발저림, 아침 두통 같은 증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단지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졸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겹치며 발생합니다.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탄성이 떨어질 때, 혈액이 평소보다 끈적한 상태가 될 때, 몸속 염증이 수년간 누적되어 혈관을 자극할 때,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가벼운 어지럼증, 순식간의 손저림, 잠깐 어둡게 변하는 시야 혹은 불규칙한 심장박 같은 작은 신호들 말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그것이 때로는 마지막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뇌졸중 예방은 약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마다 생강 한 조각, 오후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음식을 조금만 덜 짜게 먹고 일주일에 몇 번 붉은 고기 대신 생선을 선택하고 하루에 20분만 걸어주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반복되면 호흡 하나, 걸음 하나에서부터 당신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의대생들에게 강의하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체는 하나의 정원입니다. 매일 조금씩만 보살피면 잡초를 조금 뽑고 물을 적당히 주고 햇빛을 가려줄 때 가려주면 그 정원은 건강하고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문제 생길 때만 급하게 손보려 한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도 똑같습니다. 매일의 작은 생강 한 조각이 바로 그 가벼운 손질 중 하나인 셈이죠. 강민석 씨와 한지현 씨의 과정을 떠올리면 그들이 되찾은 것은 단지 신체적 개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에 대한 주도권, 막연한 두려움에서의 해방,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몸 상태가 어떻든 오늘의 건강한 선택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지켜줍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생강 한 조각, 깊은 숨 한 번, 그리고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최우진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학병원 전문의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특히 심혈관 건강과 뇌졸중 예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혈관과 뇌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